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개념들을 좀 설명한 다음에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찍고 있는 때가 새해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바로 단원 설명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연력학 법칙에 대한 단원 설명을 드리자면은 3페이지에 터줏대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이제 11번 그리고 17번 그 사이에서 주로 나오는 문제인데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게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터줏대감이라고 적어놨는데 가끔 회춘한다는 게 가끔씩 조금 난이도 있게 문제를 내면은 많은 친구들이 잘 못 푸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또 이제 이 단원에서 트렌드가 1법칙, 옛날에는 이제 1법칙이 자주 나왔다가 요즘은 2법칙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1법칙이랑 2법칙이랑 차이점이 1법칙에서는 이제 Q는 W 플러스 델타 T 이 식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건데 2법칙은 여기에다가 열 효율을 더해가지고 열 효율을 조건으로 준 다음에 값들을 구하도록 하는 식으로 트렌드가 좀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1법칙으로 주로 문제를 다뤘을 때는 정성적인 이제 뭐 압력의 대소 비교라던가 전후 관계 아니면은 A라는 개와 B라는 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것들을 많이 물어봤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열 기관 하나가 빙글 도는 거를 두고 정량적으로 뭐 움직인 받은 일이나 준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열량에 대해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좀 정량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3개년 경향을 보시면은 24년 6월, 9월 수능 순으로 24학년도에는 다, 세 문제 다 중간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고요. 25학년도에는 중간 난이도였다가 9월에 잠깐 쉽게 출제가 되고 수능에는 또 중간 난이도였는데 이때 쉽게 출제된 9월 모의고사 문제가 오랜만에 1법칙 느낌으로 출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요즘 친구들이 1법칙을 매우 잘 푸나 봐요. 그래서 1법칙으로 출제가 됐을 때 이제 난이도가 쉽게 어떻게 보면 제가 오답률이 낮은 거를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 난이도가 낮지 않았었어도 친구들이 잘 풀면은 이제 이렇게 쉽다고 적은 거겠죠. 그래서 1법칙을 친구들이 잘 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번에 26학년도에는 쉬웠다가 어려웠다가 쉽게 출제가 되었는데 이때 9월 모의고사에는 놀랍게도 이 연력학 법칙 문제가 오답률 1등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이제 문제를 보면은 막 그 정도 난이도는 아니지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좀 불편을 겪었던 거니까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이제 다음으로는 기본 개념과 심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연력학 법칙 단원 기초 개념 및 심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등합일 때, 등적일 때, 등운일 때, 단열일 때 이럴 때 막 대소 비교 이렇게 하는 거는 다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잘 적혀 있을 테니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냐, 어떤 개념들을 활용을 하냐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제가 예전에 1법칙을 풀었을 때는 PV는 T랑 Q는 P 델타 V 플러스 델타 T 저렇게 두 식을 쓴 다음에 이 아래쪽에 이제 화살표로 표시하면서 대소비교 보통 정석적인 거를 많이 물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화살표를 표시하면서 이제 많이 풀었었고요. 그래서 1법칙을 풀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개를 작성을 한 후에 주어진 조건이 있겠죠. 등적이라거나 등운이라거나 하면은 이제 만약에 등적이라면은 이렇게 V 쪽에는 동그라미 쳐두고 얘가 고정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제가 이제 W로 표시를 안 하고 P 델타 V로 표시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W로 하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저런 식으로 P 델타 V 그리고 명심하셔야 될 게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P 델타 V로 쓸 때 일이 양일 때와 음일 때를 비교하면은 P는 영향이 없으니까 델타 V 따라간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Q는 P 델타 V랑 델타 T 플러스 델타 T 이렇게 써가지고 1법칙을 풀어 나가시면 되고요. 근데 오늘 이제 푸는 것 중에서 저거를 활용하는 거 없어서 제가 아니 오늘 없는 게 아니라 3개년 기출 중에 없어가지고 제가
한 문제 찾아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칙을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저는 또 표로 작성을 합니다. 보면 제가 이제 일과 에너지를 할 때도 표처럼 작성을 하고 속도, 가속도, 단원도 그래프로 풀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좀 어떻게 보면은 난잡하는 건 아니고 좀 어떻게 보면 시간이 더 걸리는 거겠죠. 근데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실수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시간 줄이는 거야 뭐 계산 같은 거 할 때 잘하면은 빠르게 줄일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많이 훨씬 소요가 된다 하면은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근데 아직까지 이걸로 피해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법칙을 할 때는 PV는 T는 거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정량적으로 묻는 것들을 찾아야 하다 보니까 PV는 T 저거는 이제 화살표로 대소 비교할 때나 도움이 되지 이 법칙을 주로 문제로 다룰 때는 사용을 잘 하지 않고요. 그래서 Q는 P 델타 V랑 델타 T 한 다음에 이제 제가 A에서 B, B에서 C만 썼는데 이제 보통 A, B, C에서 다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조건이 등적이다 하면은 이런 데 바로 0이 들어가고 시작을 하는 거고 막 온도나 뭐 값, 한 일이나 받은 일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에 숫자로 쓰게 되겠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주어진 열 효율에 대한 조건을 찾고 이런 식으로 보통 풀이를 해 나갑니다. 그 다음 기초 개념으로는 이제 등압이나 등적, 등온, 단열이 모두 아닐 때도 있다 라고 작성을 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사실 이건 1법칙일 때 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이제 뭐 여기가 고정되어 있다고 하거나 여기가 이제 고정 안 되어 있다고 하거나 자세하게는 여기서 전제는 하지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기에다가 이제 Q를 넣고 Q1만큼 주입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1법칙으로 나올 때. 근데 이때 전체 개로 보면은 등압이나 등적을 만족하는데 이제 각각 A나 B를 따로따로 보면은 A 입장에서는 이게 등압도 아니고 뭐 등적도 아니고 등온도 아니고 단열도 아닌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이해를 하고 가셔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금속 실린더나 단열되지 않은 실린더는 이제 온도가 통일이다. 옆에 있는 개랑 이것도 1법칙 관련된 개념인데 아주 간단한 거니 문제 한 두세 문제만 푸셔도 다들 아실 거고요. 그래도 작성을 해보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단열일 때 부피만 다른 방향, 압력 변화량 큼 이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보통 이것도 이 법칙에서는 잘 안 쓰이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1법칙 관련해서 문제를 풀 때 단열이라는 조건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0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부피가 줄어들었다고 해볼게요. 부피가 줄어들었다고 하면은 여기가 아래쪽일 거고 그 다음에 P 델타 V는 V 방향을 따라가니까 당연히 아래쪽이고요. 근데 단열이니까 이때 T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V랑 T랑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V는 내려가는데 T는 올라간다를 만족하려면은 P가 화살표 두 개만큼 올라가야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단열일 때 부피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압력 변화량은 이제 V나 T의 변화량보다 물론 얘네들을 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데 보통 이럴 때 되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게 되냐면은 여기 A 친구라고 하면은 B 친구는 뭐 똑같이 온도가 올라가는데 등적이다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A랑 B랑 압력 변화량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다른 친구와의 비교를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이 화살표가 뭐 2개짜리냐 1개짜리냐를 통해서 비교를 주로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아쉽게도 제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근데 1법칙은 요새는 이제 잘 안 나와서 혹시나 나오게 되면은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개념 이것도 1법칙 일단 헷갈릴 때는 전체 개를 통해서 파악한다. 아까 말했듯이 A랑 B 두 개가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열을 주입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기준을 파악하면은 좀 더 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다른 문제 풀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힘의 평형에서도 헷갈릴 때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전체 개를 파악하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연력학에서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처음이랑 끝이 같다. 이제 이 법칙에서의 얘기인데, 보통 열기관이라서 처음이랑 끝이 아직까지 안 같은 경우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이랑 끝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기관이고 열 효율을 조건으로 주거나 찾으라고 하고, 근데 그럴 때 이제 고정으로 써먹어야 되는 게 델타 T가 0이다. 이제 A에서 빙글 돌고 뭐 D에서 A로 갔을 때 그 과정에서 전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무조건 0이 돼야 된다.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잡고 값들을 표시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VP 그래프가 아니게 나오는 경우가 아무래도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낯설게 나오는 경우거든요. 보통 이제 거의 다 부피랑 압력 그래프로 나오게 돼가지고, 근데 그렇게 안 주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적어놨듯이 VP 그래프로 변환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바로 표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VP 그래프로 변환하는 경우에는 정성적인 거를 물어봤을 때, 이제 정확한 값이 아니라 비교하는 것들을 물어봤을 때, 그럴 때 변환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굳이 VP 그래프로 변환을 할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난이도가 낮으면 굳이 그냥 머리로만 계산해가지고 해도 된다. 근데 정량적인 값을 물어볼 때는 그냥 바로 표로 전환한 다음에 관계들 머릿속으로 떠올려가면서 정확한 값들을 기입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연력학 법칙은 개념으로 푸는 건 많지 않고, 여기도 경험치가 어느 정도만 있으면은 웬만한 문제들 다 괜찮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년 기출을 풀기 전에 19학년도 수능 문제 17번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1법칙도 하나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년 기출 중에서 한 문제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쉬워가지고 조금 그거보다는 난이도가 있는, 근데 이것도 오답률이 51.5%로 그렇게 높진 않고요. 그래도 나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푸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 한번 읽어보면은 이제 가와 같이 이상기체 A와 B가 이제 동일한 상태로 있고요. 가운데에는 사이에 고정된 금속판. 고정된 금속판이면은 이제 금속이니까 열이 어느 정도 공유가 돼서 A랑 B가 온도가 동일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가에서 피스톤에 힘을 가하여 B의 부피가 감소한 상태로 A와 B가 열평형을 이룬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A, B 이렇게 있으면은 PV는 T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Q는 P 델타 V 플러스 델타 T.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제를 보고 알 수 있는 게, A 같은 경우에는 금속판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등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B는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체 A와 B를 합친 것을 보면은 단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그거를 먼저 좀 인지를 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A랑 B에 대해서 화살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B는 아직 잘 모르니까 A는 등적이 확실해서 확실한 걸로 좀 가야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제 A 입장에서 봤을 때 V는 변하는 게 없겠죠? 그래서 V 자리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고, 여기도 0일 거고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니. 근데 그 상태에서 전체 개로 보면은 이게 단열인 상태에서 압력이 높아지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손가락으로 누르니까. 그래서 높아지면은 얘 일단 올라가겠구나 라 생각하고, B는 고정된 상태니까 이때 T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A 입장에서는 T 올라가면서 얘는 Q가 커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추가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A랑 B를 합쳐서 봤을 때는 단열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를 초록색으로 표시할까요? 네. 그러면은 단열인 A와 B를 합쳤을 때 단열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B 입장에서 Q가 내려가는 거고 T가 공유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때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B 입장에서는 V가 작아지게 되니까
여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건데, 이때 V는 내려가고 T가 올라가려면은 당연히 B의 압력은 더 많이, 화살표 2개 정도로 커져야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V 내려가니까 여기는 화살표 아래일 거고 T는 위일 거고 하는데, 이때 Q가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P 델타 V가 좀 더 길지 않겠나, 이 정도로 정성적으로 판단을 해도 되고요. 만약에 정량적이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래프 같은 거 확인하면서 더 표시를 할 텐데, 정성적인 거를 물어보면 이렇게 화살표만으로도 충분하게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기억을 보면은 A의 온도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높다 라고 되어 있는데, A 보면은 이후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가에서 나로 변화했을 때. 그래서 기억은 아닌 거고요. 기억 X.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기체의 압력은 A가 P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A는 화살표 한 개만큼 올라가고 B는 두 개만큼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했을 때 화살표 개수로 표시를 하면은 유용하게 좀 써먹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B가 더 크기 때문에 A가 B보다 작다 맞고요. 마지막으로 디귿.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에서 B가 받은 일은 B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B 입장에서는 내부 에너지랑 같으려면은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는데 이 B가 받은 1이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 있는 아래 화살표랑 비교해야 되는데, 이때 만약에 B가 단열이었으면 같았을 텐데, 아까 전에 표시했듯이 P 델타 V 화살표를 좀 더 길게 표시하는 게 나을 것이다 라고 해서 표시했고, 둘이 같다라는 게 아닌 걸 단열이 아님으로써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아니다가 되기 때문에 답은 2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던 대로 3개념 기출, 그 중에서 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이 이제 연력학 제2법칙 다루는 문제고요. 주로 정량적인 거 물어보다 보니까 표로 풀이를 주로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부분 표로 풀이를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면은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과정 1부터 4 따라서 순환하고 압력이랑 부피, 이제 VP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고요. 각 과정에서 한 일 또는 외부로부터 받은 일, P 델타 V 값들에 대해서 말해주는 건데, 이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말을 안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1이랑 3은 등온이고 4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220다 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죠? 이 상태에서 저는 는 써줘야 이거 볼 때 좀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는까지 다 써주고, 지금 보면은 아까 전에 문제에서 나와 있던 대로 보면은 이제 과정 1이랑 3 같은 경우에는 등온이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0 들어가 주는 거고, VP 그래프를 봤을 때 2번과 4번은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2번이랑 4번에는 이렇게 0이 들어간다. 이렇게 0인 거 써두고 시작을 하면은 좀 더 편할 것이고요. 이제 1번 보면은 외부의 한 일 또는 외부로부터 받은 일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는 그래프 보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제로라고 써야 되는데 제로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여기가 플러스 3이니까 여기도 플러스 3,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 같은 경우에는 0이고 0이고 인 상태에서 이제 3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작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어두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기체가 흡수한 열량이 2라고 돼 있죠. 근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1한 개 0이니까 여기에서 받은 열량이 모두 온도로 받은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 놓은 상태에서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한 바퀴 돌 때는 델타 T가 0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고 2번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데 2번에 대한 거를 추론하려면 델타 T로 확인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가서 이렇게 된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제 추가로 하려면은 열 효율 직접 찾을 수가 있는데,
열량, 들어간 만큼의 열량이랑 이제 변화량을 열 효율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플러스인 거 3이랑 2 해서 5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3에서 마이너스 1 해주니까 열 효율은 0.4인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갈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보면은 기억이 1에서 기체가 흡수하는 열량은 0이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플러스 3, 2가 있으니까 아니고요. 니은에서는 2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4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변화량은 동일하죠? 그래서 니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2번이라고 하면 되는데 디귿에서 물어본 게 열기관의 열효율 물어봤던 거니까 여기 아까 전에 미리 구해놓은 걸로 알 수가 있고 오답률이 62.3%거든요. 근데 순서대로 잘 지켜서 하시면은 어렵지 않은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학년도 9월 모의고사 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은 52.7%로 물리하는 절반 학생이 맞췄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만큼 문제가 난이도가 높았다는 건 아니고 한번 보자면은 열 효율이 0.25, 4분의 1인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 상태가 A, B, C, D에서 A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다 나와 있고요. 기체가 흡수한 열량이 A, B에서 B, C에서 각각 5Q, 3Q다. 이제 찾아보면 되겠죠? 이것도 Q는 P 델타 V 플러스 델타 T 저거 두시고 이제 제 기준 이게 제일 귀찮더라고요. D, D에서 A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는 각각 적어 주시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보면은 A에서 B로 갈 때는 등적인 거 알 수 있고요. VP 그래프가 아니라 VT 그래프로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정량적인 값을 구하니까 VP 그래프를 바로 찾을 필요 없이 그냥 표로 나타내면 될 것 같고요. A에서 B로 갈 때랑 C에서 D로 갈 때는 등적이고 그래서 여기는 0이라는 거 알 수 있고 B에서 C로 갈 때랑 D에서 A로 갈 때는 온도가 같아서 등온인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 다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뒤쪽에 델타 T 적을 때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적어 주시는 게 훨씬 안 헷갈리게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5Q랑 3Q를 써먹어야 되는데 보면은 A에서 B로 갈 때는 온도가 올라가니까 플러스 값이고 이게 플러스 5Q가 이렇게 적혀 있겠죠? 그리고 BC 과정에서 부피가 올라가니까 이거는 플러스로 볼 수 있고요. 이때는 P가 압력이 내려가든 말든 상관이 없죠. P 델타 V는 V 따라가니까 음과 양이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3Q 여기 플러스 3Q인 거 알 수 있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추가로 알 수 있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한 바퀴 돌면은 델타 T가 0이어야 되니까 저희가 여기까지는 바로 T라고 적었네? 마이너스 5T가 아니라 여기가 마이너스 5Q겠죠? 마이너스 5Q 그리고 마이너스 5Q 이렇게 적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열 효율 알려줬는데 D에서 A로 갈 때 P 델타 V가 몇인지는 모르는 상태죠?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부피가 작아지고 그냥 부피가 작아지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값이 들어간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X 적어주시고요. 열 효율 구하는 방법은 투입된 이제 인풋 열량 저게 8Q 그리고 이제 변화량만큼인데 3Q 마이너스 X는 여기 4분의 1이어야 하니까 8Q분의 2Q여야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Q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Q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문제에서 당연히 이걸 물어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기억, 기체의 압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B에서 C로 갈 때 그래서 이때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이때 부피는 올라가고 T는 그대로니까 옆쪽에 간단히 써보면 이것도
잘 푸는 학생들은 굳이 여기까지 쓸 필요는 없지만 혹시나 이런 거를 물어봤을 때 머리로 금방 암산이 안 된다 싶으면은 이런 거 빨리빨리 적어서 그나마 빨리 줄여가지고 실수 줄이고 시간 뭐 한 3, 4초 더 쓰는 게 저는 더 도움 된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등원인 거니까 얘가 안 변하는 거고요. 그래서 부피가 올라가면은 P는 내려가게 되고, 그래서 B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가 안 되고요. 왜냐면은 P가 B에서 C로 갈 때 내려가니까 C가 더 작은 거죠. 그래서 기억 X. 니은 C에서 D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 5Q다. 맞고요. 왜냐면 여기 5Q 적혀 있으니까. D에서 A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2Q다라고 적혀 있는데 아까 전에 X를 Q라고 저희가 찾았죠? 그래서 디귿도 아니라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별로 안 어렵습니다. 24학년도 수능 문제 1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 51.6%로 이것도 절반 정도는 다 풀었다는 거니까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도 풀 수 있어야 하고요. 문제 읽어보면은 열 효율 0.25니까 4분의 1로 주어졌고 A, B, C, D, A 따라 순환하고 B, C는 등원 과정 적어주고 D에서 A로 갈 때는 단열 과정이니까 여기 0 적어주고요. 그리고 B, C 과정에서 외부의 한일이라고 되어 있죠. 외부의 한일이 150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여기가 150 플러스겠죠? 이렇게 적어주고 D에서 A로 갈 때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마이너스 100줄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두고 추가로 여기까지 100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 조건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조건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건 아니고 말로는 안 나와 있지만 A에서 B로 갈 때랑 C에서 D로 갈 때는 등적 과정인 것까지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표시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면은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조건으로 당연히 열 효율 주어졌으니까 찾아보려면은 아까 말했듯이 전체 주어진 열량에서 이제 1의 변화량 확인해 보면 되죠. 근데 보면은 P 델타 V가 합쳐서 플러스 50이니까 분모로 200이 들어가야 여기에 열 효율이 4분의 1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보면은 A에서 B로 갈 때는 부피는 그대로 있고 압력이 올라가니까 T도 따라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든 간에 플러스라는 거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갈 때는 부피 가만히 있고 압력이 내려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간단히 표시를 해봤을 때 온도 변화량만큼 열량 받는 건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가 중요하겠죠. 왜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열 효율 잴 때 150에서 100 빼서 50 들어가고 여기에는 요거 동그라미 더하기 150 여기에 4분의 1이니까 200분의 50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D에 있는 열량 얘는 아직 저희가 그닥 안 궁금하다고 봐도 되고요. 여기는 플러스가 몇인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거를 계산해 보면은 아무래도 이 동글뱅이 자리에는 50이 들어가야 되겠죠. 말했듯이 동그라미 플러스 150은 200이니까 여기에 50 들어가 주고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 50이고 이제 델타 t 값이 0이어야 되니까 플러스가 50, 100이 있으니까 여기 150 들어가서 여기가 150인 것까지 깔끔하게 쓸 수가 있고 이제 기억 보면은 기체 온도는 A에서가 C에서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비교해주면 되거든요. A에서 C로 갈 때 이 델타 t 값 집중하면은 A에서 C로 갈 때는 T가 플러스 50대니까 A가 더 작은 거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X인 것이고요.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50이더라고 돼 있는데 플러스 50이라서 맞고요. 마지막으로 디귿. C에서 D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150이더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계산해서 맞아가지고 답이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고
표 그리는 게 아마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릴 거라 생각하고 나머지 막 판단하고 그러는 거는 시간이 별로 안 걸려서 난이도가 낮았고 오답률도 높지 않았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1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 45.8이라 절반보다 더 많은 학생이 맞춘 거고요. 문제가 그럼 어렵지 않았다는 거고 한번 보면은 열효율 0.2니까 5분의 1이고요. ABCD에 따라서 자꾸 이제 제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ABCDA로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게 A, B와 C, D 각각 등합이라고 하고요. 개인적으로 등합 나왔을 때 제일 약간 좀 짜증나는? 왜냐면 등합이라 해봤자 이렇게 쓰는 입장에서는 큰 힌트라고는 볼 수가 없어서 일단 A에서 B로 갈 때 C에서 D로 갈 때 등합이라고 해서 약간 기분 언짢은 상태로 돌리고 나가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BC는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이렇게 써주고 B에서 C로 갈 때는 온도 일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플러스 빵 되어 있는 거고요. D에서 A로 갈 때는 단열 과정이다. 여기가 빵 해가지고 아까 전에 문제처럼 막 등적, 등온, 단열 이런 거 나왔을 때보다 플러스 빵이 적죠.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에서 한 일 또는 외부로부터 받은 일에 대해 적혀 있네요.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표로 나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다 적지 말고 여기 있는 표 근처에다가 이제 활용해가지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적어두고 그 옆에 델타 T 적고 그 왼쪽에 Q 적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빠르게 여기에서 작성해 놓은 거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보면은 일단 풀말을 모르는 상태니까 A에서 이제 그래프 보고 파악을 하는 거죠. A에서 B로 갈 때랑 B에서 C로 갈 때는 부피가 커지니까 무조건 플러스 9다 하는 거고요. 여기 140, 여기 400.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갈 때랑 D에서 A로 갈 때는 부피 줄어들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50.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는 단열이니까 플러스 150까지 써줄 수가 있고 여기도 플러스 400으로 적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C에서 D로 갈 때 이때를 보면은 C에서 D로는 등압인 상태고 부피가 줄어드니까 T도 변화량이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객관이 하고 A에서 B로 갈 때는 부피 늘어나니까 플러스 객관이 하면 되고 이제 열효율 하던 대로 써먹어야겠죠. 이제 1 변화량을 보시면은 540에서 390이니까 150이 분모로 들어가는 거겠죠. 분모는 분자죠. 그리고 여기에 0.2라고 했으니까 5분의 1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가 750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제 플러스 Q가 몇인지를 봐야 하는데 750이어야 하니까 얘는 신경 쓸 필요 없고 400에다가 모르는 친구 있으니까 이거 더하면 750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350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350 바로 적으면 틀렸겠죠? 이런 식으로 저처럼 써주시면 안 되고요. 350에서 플러스 140 있으니까 여기에 플러스 210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델타 T가 0인 것까지 써먹으면은 210에 150이면은 360. 그래서 여기가 360 들어가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600이 마이너스 열량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에서 D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360이니까 답이 4번이고 이 과정에서 그렇게 불편한 게 없어서 오답률이 45.8% 정도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25학년도 9월 모의고사 1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 29.9로 짱짱 쉬운 문제였고요. 이 문제가 이제 그림에 있는 날을 보시면은 피스톤 나오고 모래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옛날 옛적에 많이 나왔던 1법칙 비스무리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랜만에 나와서 저는 반가웠고요. 한번 보면은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상태 A, B, C 따라 변할 때 애초에 A에서 B, B에서 C로 가니까 열기관도 아니죠.
이때 기체 압력과 부피 나타내서 VP 그래프 준 것이고, 그림 나는 가에서 A, B나 B, C 중 하나로 기체가 들어있는 열출입이 자유로운 실린더 피스톨에 모래를 조금씩 올려서 서서히 내려가는 과정. 근데 여기서 모래 올림으로써 부피 줄어드니까 A에서 B 절대 아니고 B에서 C로 가는 거라고 바로 알 수가 있고요. 나의 과정에서 기체의 온도는 T형으로 일정하다. B에서 C 과정에서 온도는 등온 과정이니까 T형으로 일정하다까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A에서 B는 등적, B에서 C는 등온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기억에서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 문제 재활용하고 싶어서 안 지웠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쓸 게 많이 없어가지고 공간 차지를 덜 할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나는 B에서 C 과정이다. 맞고요. 니은 가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는 A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이건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로 또 놓고 봐도 되겠죠? 왜냐면 내부 에너지 묻는 건데 B랑 C랑 같으니까.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A에서 B로 가는 과정 보면은 A에서 B로 갈 때 등적이니까 V 가만히 있고 여기에서 P가 올라가죠? 그래서 T도 따라서 올라가는 거니까 A에서가 작다가 맞는 말이고요. 보이시죠? 네, 이렇게 썼고 니은이 맞습니다. 디귿, 나의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에 열을 방출한다라고 돼 있죠. 방출한다고 적혀있... 외부에서 열 방출하는 게 나의 과정이니까 이제 B에서 C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B에서 C로 갈 때 등온이고 부피가 작아지니까 음수라서 열량이 음수가 된다. 그러므로 외부에 열 방출한다는 게 맞기 때문에 답이 5번이고 아마 잘하는 친구들은 이 문제는 한 4, 50초 정도 걸리면 다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였습니다. 25학년도 수능 15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답률은 47%라서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수능이라서 오답률이 좀 더 낮게 나왔다 생각하고요. 아까 전에 나온 50%대 문제들이랑 비슷하다 생각하고 너무 아쉬운 게 재활용하려고 적어놓았던 거를 본능적으로 지워버려서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읽으면서 다시 한 땀 한 땀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적어주고 A에서 B로 갈 텐데 자리를 좀 더 여유 있게 두는 게 좋겠죠? A에서 B로, B에서 C, C에서 D, D에서 A 이렇게 돼 있고 문제 읽어보면은 이번에는 열 효율 안 주어진 것 같고요. 순환한다고 하고 A에서 B로 갈 때는 등적 과정 랜들도 다 적어주고 A에서 B로 갈 때 등적이라 했고 그 다음 B에서 C로 갈 때 압력이 일정하다 했으니까 등압이고 짜증 한번 내주고요. C에서 D로 갈 때는 단열인 것이고 D에서 A로 갈 때는 등온이니까 플러스 빵 적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기체가 흡수하거나 방출한 열량은 A에서 B 과정과 B에서 C 과정에서 같다라고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표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실전에서 푸실 때 이 표를 활용해서 이렇게 다 적지 말고 여기에다가 같이 써주는 게 좋겠죠? 그럼 일단 보면은 B에서 C로 갈 때 온도가 일단 올라가고요. B에서 C로 갈 때 온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등압이니까 온도 올라가면서 부피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갈 때 이때 아까 말했듯이 단열일 때 이게 단열 과정인 거죠? 단열일 때는 압력이랑 온도랑 같이 움직이고 V는 반대로 움직인다고 얘기했죠? 여기에서 압력이 내려가고 온도도 내려가니까 부피는 증가해서 플러스 값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아마 문제에서 열 효율 안 줬으니까 그냥 여기에서 다 구한 다음에 열 효율 구하라고 하겠죠? D에서 A로 갈 때는 등온 과정이고
D에서 A로 갈 때 압력이 올라가니까 V는 내려가고, 그럼 여기는 음수인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다 적어주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여기,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저희가 편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활용해야 되는 게 초록색으로 A에서 B 과정이랑 B에서 C 과정에서 흡수하거나 방출한 게 같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A에서 B로 갈 때가 일단 온도가 올라가니까 여기가 플러스인 거고요. 여기 플러스 Q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B에서 C로 갈 때 온도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고 여기 플러스 Q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따라서 여기도 플러스 Q고 이거는 플러스 Q 마이너스 16이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델타 T가 0이니까 2Q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64는 0이 돼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2Q 마이너스 16 빼기 64니까 는 80으로 바로 적어줄 수 있고, 따라서 저기 위에 적혀있는 Q는 40이라고 볼 수가 있고, A에서 B로 갈 때랑 B에서 C로 갈 때는 둘 다 열량이 플러스 40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상태에서 기억 보시면은 기체의 부피는 A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 두 개를 합쳐주면 되겠죠? A에서 C로 갈 때는 2Q만큼 증가하고, 그 다음에 부피가 P가 어찌됐든 간에 플러스 값이니까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A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가 맞는 말이고요. C에서 더 크니까 플러스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니은 B에서 C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24줄이다 라고 돼 있는데, Q가 40이니까 40 빼기 16 하면은 24라서 맞는 말이고요. 마지막으로 D급, 열기관 열 효율 물어봤죠? 그러면은 플러스 Q 플러스 2Q니까 분모가 80이고, 그 다음에 여기 1 변화량 확인하면은 80에서 60만큼 뺀 거니까 20이라서 요거는 4분의 1. 그래서 25% 0.25다 라고 하면은 요게 맞는 거죠. 따라서 답은 5번이고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26학년도 6월 1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 39.5%로 이것도 쉬웠고요. 재활용에 성공했고요. 문제 한번 읽어보면은 열 효율 0.4라 하고, 이번에는 D까지 있는 게 아니라 A에서 B, B에서 C, C에서 A까지만 있죠. 그래서 좀 더 간단할 거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봤을 때 A에서 B 과정은 등온, 그 다음에 B에서 C 과정은 등적, 감사합니다인 거고요. C에서 A 과정은 단열이다. 그래서 각 순간 때마다 빵이 하나씩 있어서 기분 좋은 시작이고, 저만 좋나요? 일단 B에서 C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하는 열량 240이라 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40,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40 적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게 여기가 0이고 여기 마이너스 240이고 하니까 여기에 플러스 240 적혀 있어야 하고요. 그러면 단열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40인 것까지 같이 되고요. 지금 모르는 게 이제 A에서 B일 때 한 1 정도를 모르는데, 요거는 X로, 제가 X를 좋아해서 X로 뒀을 때 이제 열 효율이 0.4니까 5분의 2인 거죠. 5분의 2인 거 찾아보면은 간 열량 X, 거기에다가 X 마이너스 240이 1 변화량이겠죠. 이게 5분의 2니까 5x 마이너스 240 곱하기 5는 2x. 그러면은 2x를 이렇게 이항해주면은 3x 되고요. 여기에 240 곱하기 5니까 3 지워주면은 240에서 80 되고, 그래서 x가 400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만히 있어. 그래서 x 값까지 구했고 A에서 B일 때 400이다 까지 구한 상태입니다. 1번 A는 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하는 열량 360이 아니라 400이고요.
B에서 C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빵이죠? 3번 C에서 A 과정에서 기체의 온도는 낮아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높아지고 있고요. 4번 C에서 A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240이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고 5번은 한번 보면은 기체가 한번 순환하는 동안 기체가 흡수하는 열량과 방출하는 열량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을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4번이고 어렵지 않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학년도 9월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답률이 76.5%로 지금까지 3개년 기출 문제들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 9월 모의고사에서도 1등을 했는데 왜 이 친구가 1등까지 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른 친구들이 쉬웠거나 짱짱 쉬웠거나 여기에서 이제 뭐 신유형이 나왔거나 해야 될 텐데 전자가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보면은 일단 압력 온도 그래프 PT 그래프로 나와 있어서 불편할 만은 한데 그렇다고 막 14번에서 나와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열기관 이제 A, B, C, D, A 빙글빙글 돌고 있고 A에서 B, C에서 D는 등적 과정이라고 나와 있죠. A에서 B랑 C에서 D는 등적 과정이라고 나와 있고요. A에서 기체의 부피는 V0고 A에서 B 과정일 때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2분의 3PV라고 나와 있네요. 한번 보자면은 여기에 이제 PT 그래프, PV 그래프가 아니니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PV 그래프를 그릴 것이냐, 표로 할 것이냐 했는데 이 문제는 정량적인 거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PV 그래프를 새로 그려서 하는 거는 이건 좀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거라 아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문제 풀 때 했던 게 A일 때 부피 V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V0인데 V라고 할게요. 여기가 이제 V라고 했을 때 A에서 B로 갈 때는 등적 과정이죠. 그리고 C에서 D로 갈 때 이때도 등적인데 지금 보면은 B에서 C로 갈 때 2T에서 3T로 변한 거죠. 그래서 2분의 3, P랑 V 곱한 게 2분의 3배여야 한다. 근데 보면은 이제 이 B에서 이 P랑 V랑 곱했을 때 2T. 그래서 값 옳게 나오고요. C일 때 3T이려면은 2P 곱하기 2분의 3V가 돼야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이 문제가 친절했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이 문제가 조금 더 불편하게 문제를 출제를 했더라면은 2T일 때 2P로 주는 게 아니라 따르게 줘가지고 약간 바로 곱했을 때 숫자가 이쁘게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줬어야 더 불편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불편하게 주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있을 때 보면은 이제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연령이 2분의 3 PV라고 돼 있죠. A에서 B일 때 여기에다가 플러스 2분의 3 PV는 뺄게요. 왜냐면은 이제 여기에서 다 PV로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 보면은 T에서 2T로 갔을 때 이 변화량이 2분의 3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T0만큼의 변화량을 2분의 3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0인 것까지 다 적어놨고 B에서 C로 갈 때를 보면은 여기에서 2P에다가 V가 2분의 1만큼 변하니까 이제 P 델타 V 값이 몇이냐면은 2P 곱하기 2분의 1V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1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온도 변화량은 T0니까 이때 똑같이 2분의 3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2분의 5가 되는 거고요. 이제 CD일 때를 보면은 이때 등적이라고 돼 있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 C에서 D로 갈 때 T가 어디에 있는지를 안 알려준 거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어찌됐든 줄어들긴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기는 하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D에서 A로 갈 때는 근데 P 델타 V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건 다시 주황색으로 쓸게요. 2분의 3V에서 V 가니까 2분의 1 V만큼이 델타 V죠. 2분의 1 V에다가 P가 그냥 P0로 되어 있으니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저희가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D에서 A로 갈 때 등 앞이니까 부피 줄어들면서 P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은 초록색으로 썼던 마이너스도 여기가 그대로 마이너스들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문제에서 열 효율 물어보고 있으니까 Q값에다가 부피 1 변화량 그것만 보면 되는 거니까 2분의 3 더하기 2분의 5 4죠. 거기에다가 1에서 2분의 1 빼주면은 2분의 1, 그래서 8분의 1이 나와가지고 1번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2분의 3V에서 B로 갈 때 T값이 정확히 뭔지 몰라서 약간 멍했던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P 델타 V값 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이로 인해서 열 효율 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그다지 없었기 때문에 연습 조금만 하면은 굉장히 잘 푸실 수 있을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6학년도 수능 1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A, B, C, D, A 이제 부피랑 절대 온도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옆에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천천히 봤을 때 A에서 B로 갈 때랑 C에서 D로 갈 때는 등적이죠, 등적. 그래서 빵빵 써주고, 그 다음에 감사하게도 등합이 아니라 등온이기 때문에 빵을 또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어디서? B에서 C로 갈 때랑 D에서 A로 갈 때 플러스 빵, 플러스 빵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써야 하는 식 4개인데 빵이 4개니까 웃고 시작할 수 있고요. 웃음이 안 나도 문제 없고요. A에서 B로 갈 때 보겠습니다. 절대 온도 올라가죠? 그 상태에서 흡수 또는 방출 열량이니까 여기 플러스 2Q, 여기 자연스레 플러스 2Q 되겠죠? B에서 C로 갈 때 부피 커지니까 플러스 3Q겠죠. 3Q, 여기 플러스 3Q. 그 다음에 D에서 A로 갈 때 부피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Q. 그리고 C에서 D로 가는 거 안 알려줬는데 사실은 알려줬죠. 델타 T 0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Q, 그래서 숨긴 게 하나도 없는 문제였고, 기억은 2Q이다. 맞고요. 이은 기체의 압력은 B에서가 D에서보다 크다. 보면은 B에서 D로 갈 때 플러스 3Q에다가 마이너스 2Q 돼 있고 플러스 Q라 돼 있네요. 보면은 B에서 D로 가는 거를 여기 합쳐서 보면은 플러스가 Q죠. 플러스 Q에다가 플러스 3Q, 여기 마이너스 2Q인데 T는, PV는 T로 봤을 때 T는 내려가요. 근데 V는 올라가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P는 완전 감소해서 D가 더 작은 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B에서가 D에서보다 크다가 맞고요. D끝. 열기관의 열 효율은 0.4라고 되어 있는데 5Q에다가 3Q-Q, 그래서 5분의 2라서 0.4가 맞다 해서 답이 5번이고, 시작할 때 오답률 말씀 안 드렸는데 38.6%라서 그렇게 오래 걸릴 문제 아니었고요. 저는 그나마 니은이 물어본 게 조금 더 시간 한 10초 정도 더 쓰게 하지 않았나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인 줄 아셨겠지만 한 문제 이제 좀 난이도 있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딱 한 문제만 더 준비를 했고요. 언제 거냐면 23학년도 6월 모의고사 16번 문제입니다. 한번 보면 이게 오답률이 75.9%였는데 난이도가 좀
있었던 문제겠죠. 근데 표로 정리해서 하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 없으니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 효율 0.5니까 2분의 1인 거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A, B, C, D, A 있고 A에서 B, C에서 D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고 짜증나죠. 그리고 B에서 C, D에서 A는 각각 단열 과정이다. 여기에 빵, 빵 들어가는 거고요. 표는 각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 한 1로 줬죠. 그래서 보면은 압력 부피 그래프라서 다행히 두 번째 짜증나는 거는 없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보면은 A에서 B로 갈 때, B에서 C로 갈 때 각각 풀마 찾아줘야죠. 보면은 A에서 B, B에서 C로 갈 때가 부피 커지니까 이때 플러스. 그래서 W는 생략할게요. 이때 플러스 8. 그리고 이때 플러스 9. 자연스럽게 여기 마구. C에서 D로 갈 때 4. 마사죠? 아래는 마이너스 3. 그럼 여기는 을 3.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안 준 것들이 라고 하기 전에 A는 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Q이다 라고 했네요. 그럼 이 Q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이렇게 흰색으로 하지 말까요? 아니다,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제 마음이니까 제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일단 A에서 B로 갈 때랑 C에서 D로 갈 때 이때 델타 T들에 대해서 작성이 안 되어 있는데 보면은 A에서 B, C에서 D는 등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등압일 때 부피가 A에서 B는 늘어나니까 여기는 플러스일 거고요. C에서 D로 갈 때 등압 같고 부피 작아지니까 여기 마이너스라서 여기 마이너스일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알 수 있는 게 열 효율 2분의 1인 거 활용할 수 있겠죠? Q분의 1의 변화량 보면은 플러스 17에서 7 빼주네요. 그러면은 Q분의 12 2분의 1이니까 Q가 20인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는 20이라고 적어두겠습니다. 는 20이라고 하면 여기 플러스 12고 델타 T 0인 거 써먹어야죠? 여기에서 플러스 3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돼야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0 완전 못생긴 10인데 조금 더 이쁘게 그려서 10 해서 모든 거를 잘 찾을 수가 있었죠. 기억 Q는 20W다 라고 했는데 W들 다 생략해 놓은 거니까 맞고요. 20이죠. 니은 A의 기체 온도는 A에서가 C에서보다 낮다. A에서 C로 영 합쳐줬을 때 플러스 3이죠. 그래서 C로 갈 때 A에서보다 더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니까 A에서가 C에서보다 낮은 게 맞고요. 마지막으로 디귿 A는 B 과정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플러스 12 얘기하는 거죠. C에서 D 과정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 감소량보다 크다. 여기 마이너스 6, 여기 플러스 10이니까 A, B 과정의 증가량이 더 크다는 게 맞고 정답은 5번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오답률이 그나마 높았던 문제인데 오답률 높았던 만큼 저는 이런 식으로 시간 들여서 표 쓰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문제가 쉽게 나오면은 이렇게 표로 다 작성해서 하는 거 손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난이도를 시험장에서 직접 판단할 순 없으니까 저같이 쫄보들은 저 같은 쫄보는 이런 걸 좀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누누이 말했듯이 저는 문제마다 항상 좀 한결같이 매뉴얼대로 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좀 손해보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시간을 손해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고난이도 문제 같은 데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연력학 법칙은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